헬로 월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빵입니다. 오늘은 내가 축구 선수가 될 상인가, 이 축구 선수의 얼굴을 보고 이 관상을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축구를 잘할지 점수로 매겨주는 그런 인공지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겠죠? 짧은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 거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잠깐, 최신 AI와 메타버스 기술이 궁금하시다고요? 세계 최대의 AI 개발자 컨퍼런스 엔비디아 GTC에서 정말 편하게 온라인으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19일부터 22일에 열리는 엔비디아 GTC 무료로 사전 등록하고 아메리카노 받아가세요. 먼저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키노트가 9월 20일 밤 12시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가속 컴퓨팅,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 관한 최신 연구 사례와 기초 과정에 이르기까지 엔비디아에서 직접 엄선한 글로벌 연사로 구성된 200개 이상의 발표 세션들이 진행됩니다.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냐고요? 자, 추천 세션 소개 들어갑니다. AI의 미래, 인간의 뇌를 모방할 수 있는 복잡한 모델은 어떻게 생겼을까? AI 4대 천원 중 3대장이 등장합니다. 딥러닝의 창시자인 요슈아 벤지우 교수님, 역전파를 발견한 제프리 힌튼 교수님, CNN의 창시자인 얀 르쿤 교수님의 말씀을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GTC 세션 카탈로그에서 한국어를 선택하시면 키노트와 DLI 워크숍 그리고 9개의 GTC 워치 파리를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개발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엔비디아 기술 세션들을 한국의 전문가들이 직접 정리하여 한국어로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는 워치 파리 세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다가 궁금한 게 생긴다면 누구나 한국어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 링크에서 사전 등록 고고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용할 패키지는 판다스, 넘파이, 그다음 매플랄립, 시본, TQDM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도록 할 거고요. 얼굴 인식을 위해서 디립을 오랜만에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용할 데이터셋은 피파 22 컴플리트 플레이어 데이터셋이라는 건데요. 이거 캐글 데이터셋이고, 이 캐글에 들어가 보면은 19,000명의 선수들, 그 다음에 100개 이상의 속성들이 이제 피파라는 게임에서 있는 선수들의 그런 그 애트리뷰트들, 선수들의 능력치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셋인데, 요거를 자세히 보시면 피파 16부터 22까지 다양한 연도의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저는 이 캐글 데이터셋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제 깃허브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22년도 선수들의 데이터셋을 이제 깃허브에 올려놔서 쓰기 쉽게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판다스의 리드 CSV로 읽어줍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을 해주고, 이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면은, 일단 선수들의 아이디가 이렇게 들어있고, 선수들의 URL, 첫 번째 선수가 라이오넬 메시, 이런 선수들의 데이터 보시면은 이 플레이어의 이 선수의 포지션, 그 다음에 오버롤 전수,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능력치, 포텐셜, 그러니까 잠재 능력치 이런 건가요? 이 사람의 이 선수의 가치를 유로로, 그 다음에 주급을 유로로 표현한 거, 나이 이런 이제 능력치들이 쫘락쪼락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선수인 라이오넬 메시, 이제 첫 번째 인덱스에 접근해가지고 한번 보면요, 라이오넬 메시의 인덱스는 15만 8023이고, 여기에 플레이어 URL 있죠? 플레이어 URL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 라이오넬 메시의 그 능력치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사진을 가져다가 관상 분석에 사용할 거고, 라이오넬 메시의 이 사진을 보고 이 오버롤 레이팅 관상을 가지고 이 점수를 예측하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라이오넬 메시의 주급은 32만 유로? 32만 유로? 아니, 32만 유로면은 얼마야 이거? 4억 2,820만 원? 일주일에 4억 2천을 번다고 합니다. 맞죠? 우리가 이제 관심 있어 하는 오버롤, 네, 플레이어의 종합 점수. 그래서 얼굴을 보고 종합 점수를 예측할 거고, 이 전체 플레이어가 지금 보시면 한 19,000명 정도가 있는데요. 이 19,000명 정도 이제 되는 이 선수들의 이 종합 점수의 분포를 보면요, 0점부터 90 몇 점까지 있는데 한 65점대가 중간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메시는 거의 최정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한 65점, 6, 70점대가 이제 평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사진을 다운로드하는 코드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이 코드를 실행시키시면 한 40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사진을 전부 다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콜랩에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면은 19,000개의 사진을, 얼굴 사진을 저장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이 얼굴 사진에서 그 임베딩 벡터를 뽑아내기 위해서 얼굴 인식 쪽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아크페이스라는 모델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페이스 얼굴 인식 패키지가 이 파이파이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이파이 아크페이스에 들어가 보면은 사용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얼굴 이미지에 경로를 넣어주면은 이렇게 임베딩 벡터가 임베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벤치마크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아크페이스의 페이퍼 논문에서는 백본 모델이 레스넷 100이고 정확도가 99.82%.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요거는 레스넷 50 기반이고 텐서플로우 라이트로 구현되어 있고요. 정확도는 96.87 정도지만 그래도 좀 사용하기 좋다라는 거죠. 이 아크페이스가 유명해진 이유는 정확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인데, 네, 이 아크페이스가 유명해진 이유는 단순히 로스 펑션을 바꾼 것만으로도 이제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유명해졌는데요. 그래서 얼굴로부터 뽑아낸 피처들을 이제 아크 코사인 뭐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로스를 계산할 때 애딕티브 앵귤러 마진 페널티 요걸 줘서 각도로 계산을 해 가지고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해졌고, 요즘에 와서는 이렇게 파이파이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모델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크페이스를 사용해서 얼굴 인식을 위한 어떤 임베딩을 뽑아낼 거고, 그 임베딩을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얼굴 관상을 보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어 볼 겁니다. 얼굴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미 얼굴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런 얼굴을 아크페이스를 가지고 얼굴 인식을 시킬 건데, 일단 얼굴 부분을 추출하기 위해서 디리백 프론탈 페이스 디텍터를 사용해 볼 거예요. 오랜만에 사용하죠. 그래서 디리백 프론탈 페이스 디텍터, 요 디텍터 이제 얼굴 탐지 모델을 로드를 해주고, 이미지를 로드한 다음에 이미지를 RGB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요. 그 다음 요거를 디텍터에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면은 여기서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 해가지고 얼굴의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좌표를 이렇게 X1, Y1, X2, Y2로 뽑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얼굴의 위치를 뽑아낸 좌표를 가지고 이제 크랍을 합니다. 잘라냅니다. 잘라내면은 원래 요런 이미지에서 얼굴 영역만을 잘라내서 요런 이미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아크페이스 모델을 불러온 다음에 임베딩을 추출하는 거죠.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이제 벡터로 바꿉니다. 그러면은 512차원의 벡터로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임베딩을 찍어보면은 이런 벡터가 512차원의 벡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이미지 자체가 이런 벡터로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19,000장의 이미지를 전부 다 벡터로 바꿔볼 거예요. 그래서 벡터로 바꾼 임베딩을 512차원이니까 이미지 리스트의 크기만큼 해가지고 X 데이터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 Y 데이터에는 오버롤 점수, 그러니까 플레이어의 종합 점수를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미지 리스트를 이렇게 돌면서 아까처럼 디텍팅을 하고 얼굴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얼굴을 크랍한 다음에 크랍에 저장을 해주고, 템프크랍 JPG로 저장해주고, 요거를 아크페이스를 사용해서 임베딩을 계산을 해줍니다. X 데이터에다가는 임베딩을 넣고 Y 데이터에다가는 오버롤 점수를 넣는 거죠. 오버롤 점수 같은 경우는 파일명에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19,000장을 전부 다 19,239장을 전부 다 벡터로 바꿨다. 그러면 데이터셋이 준비가 완료된 거고, 요거를 이제 트레이닝하고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나눌 건데요. 트레이닝 할 때는 80% 사용할 거고 밸리데이션 할 때는 20% 사용할 거다. 그래서 테스트 사이즈를 0.2로 지정해 준 다음에 랜덤으로 섞어주고요. 그 다음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사용해서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랑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15,391장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킬 거고 3,848장의 데이터로 검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모델을 정의할 건데, 이제 입력 같은 경우는 얼굴의 임베딩 벡터가 되고, 출력은 플레이어의 종합 점수가 되는, 그러니까는 선수의 얼굴 인식을 위한 임베딩 벡터를 입력으로 넣고 종합 점수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 거고, 우리는 이번에는 텐서플로우의 케라스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케라스의 시퀀셜을 사용해 가지고 512개의 벡터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첫 번째 레이어는 댄스, 플랫 커넥티드인데 256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의 액티베이션은 렐루,
마지막에는 1개, 플레이의 종합 점수가 1차원으로 나오니까요. 1개가 되고, 액티베이션은 생략이 되어 있는데 리니어 액티베이션을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모델을 컴파일 해주고 옵티마이저는 아담, 로스는 민 스퀘어드 에러, MSE, 그 다음에 매트릭은 MA, 민 앱솔루트 에러를 사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모델의 어떤 요약본을 보게 되면은 512개가 지금 생략돼 있죠. 그래서 512가 들어가서 256개 로드를 거친 다음에 1개 아웃풋이 나온다. 그래서 총 파라미터는 13만 개가 되는 이런 가벼운 모델을 사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학습시키는 방법은 간단하죠. 모델에 fit 한 다음에 X 트레인, Y 트레인, 그 다음 배치 사이즈 지정해주고 몇 번 반복 학습시킬 건지 에폭수를 지정해준 다음에 밸리데이션 데이터, X 밸리데이션, Y 밸리데이션 넣어주면은 20번의 에폭을 돌면서 학습을 시작할 거예요. 첫 에폭 때, 1 에폭 때는 MA가 46, 41, 40 정도로 굉장히 컸지만 나중에 이제 20번 정도 돌고 나면은 MA가 밸리데이션 MA가 9.5 정도로 돼서 정답값하고 우리가 예측한 값의 차이의 정답값이 평균이 한 9.5점 정도 오차를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로스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로스라기보다는 저는 MA의 그래프를 그려봤죠. 그래서 MA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좀 더 학습시키면 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한 9.8점? 한 8점 정도? 8점 정도까지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좀 더 시키면. 그래서 저는 임의의 이미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의 얼굴을 사진을 준비를 했고 아까 디립의 프론탈 페이스 디텍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얼굴 부분을 크롭을 해줍니다. 얼굴 크롭 해주고 이 크롭한 이미지에 아크 페이스를 사용해가지고 임베딩 벡터를 계산해 준 다음에 요거를 모델에 프리딕트 해가지고 임베딩 벡터를 넣어주면은 70.99점이라는 점수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71점 정도의 점수로 예측을 했다. 71점 정도의 축구 실력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그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피파 사이트에 들어가서 손흥민 선수의 점수는 89점 정도네요. 우리가 예측한 모델은 71점이라 예측했는데 89점 정도다. 그래도 한 9점 정도의 에러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꽤 괜찮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피파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얼굴의 관상을 봐서 이 사람이 축구를 잘할 관상인지 아닌 관상인지 알아보는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신기하고 재밌는 프로젝트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안녕.